감사드리고요. 자, 이제 좀 화나는 얘기인데 뭐 화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. 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이 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죠. 이정엽 재판장이 윤석열에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네.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? 박지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생각이 네네. 들고요. 사실 뭐 그 이후에 저희가 1심 판결을 또 앞두고 있었잖아요. 1월 16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거기서도 사실 중형이 선고될 거라서 뭐 인신 구속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근데 먼저 사전적으로 이렇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계실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왜냐면 윤석열이 풀려날까봐 얼마나 이게 걱정이 많았습니까, 솔직히. 맞아요. 지기현이 자꾸 재판 질질 끌어가지고 이거 뭐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면 이건 정말 국민들 분노가 엄청나게 클 텐데 네. 다행히 이제 이적죄로 구속영장이 연장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네네. 그 지금까지 내란 뭐 그리고 다른 뭐 체포방해 뭐 이런 혐의는 이제 많이 논해졌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반 이적죄가 이제 형법 99조인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할 때 적용됩니다. 지금 이 사실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상공까지 침범했는데 대응하지 마라 그러면서 국가 안보 시스템 무력화한 행위인데요. 엄청난 그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돼서 이번에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영장 발부 사유가 이런 혐의 소명 말고도 이렇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게 비밀 통로가 있지 않았습니까? 맞아요. 뉴스에 용산에. 나왔죠, 예, 뭐 사우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밀 통로로 도주할 우려가 있구나. 이 사람 늘 도주할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.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번 이렇게 뭐 책임을 전가하면서 증거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행인 거는 그래도 계속 구속 상태 유지하는데 뭐 결정적 기여를 한 거죠. 근데 사실 이미 그 여인영하고 김용현 같은 사람들이 일반 이적죄로 이미 구속 연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1월 18일 날 이제 구속이 만료되지만 1월 16일 날 또 이제 백대현 재판장이 이제 체포 방해 혐의로 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또 어떤 지기현의 과거의 어떤 구속 취소 같은 석방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구속이 추가 연장돼서 정말 다행이다. 근데 이제 못 나오겠죠. 본인도 나오기 싫다니까.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네. 말도 안 되는 그런.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네. 조선의 사랑꾼인 것 같아요. 자, 지기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. 사실 영상으로 내란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잖아요. 나중에 물론 네. 끝난 뒤에 보여주긴 하지만 그 국민 여론은 사실 법무부에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지기현 재판부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기현 재판부가 뭐 원래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1월 며칠이죠? 9일인가 8일인가 뭐 그때 9일에 변론. 9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예. 그랬잖아요. 그 끝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날 결심을 하는 거가 예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네.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 2월이 아마 그 6개월이 마감일 겁니다. 그러면은 결심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해야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뭐 이거를 변론을 계속 뭐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. 네, 지기현이 있어서는 안 그럴까 봐. 되죠. 그렇죠. 그게 지기현은 그럴 수 걱정인 있죠. 거죠. 네, 지기현은 구속 취소를 그럴 수 할 있- 뿐 아니라 그 특검법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체포방해 뭐 백대현 부장판사 제일 먼저 했고 이진관 부장판사도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엄청난 이유가 있나 보다. 막 보안상의 이유 뭐 개인의 뭐 사생활 침해 별 얘기를 다 하길래 봤더니 자기 때문이었어요. 이 진행 자체를 무슨 예능 MC처럼 진행하고 피고인들 범죄자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물론 사법부의 행정과는 좀 법무부는 다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
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중계를 안 하고 있을 때 중계를 빨리 해라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재판을 이상하게 막 희화화하고 그런 침대 변론에 대해서도 막 그 피고인 측에 막 웃으면서 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. 이럴 거면 사법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근본적인 대책을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사법정의의 골든타임이 딱 이 시기인데 여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댓글이 하나 네. 홍정민 전 의원을 향해 나이가 50? 뻥치지 마시오. 누가 믿습니까? 아이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. 그런데 그 사이에도 강성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데 들으면서 동감인데 비교되네. 네, 즐겁네요 오늘 방송. 네, 우리 좋습니다. 새해 첫 방송이니까 네, 즐겁게 그럼요. 하죠 우리 네, 즐겁게. 웃으면서 가시죠. 쌀 잡고 그러지 마시죠 오늘은. 자, 네, 말씀하세요. 직위원에 대해서는 네네. 사실 저희도 변호사님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예전에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고 어디서 볼 수 없는 재판 맞아요. 진행인데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여기 저희 변호사들의 속설이 재판장이 좀 엄격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조금 평소에 재판 진행은 너그럽게 부드럽게. 한다. 맞아요. 그런 얘기가 그리고 있죠. 마지막 진술 시간도 좀 넉넉하게 주고 네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여지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네. 혹시 그냥 마지막으로 직위원도 사실 계속 판사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1월 9일 변론 종결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또 영원히 역사에 남는 판결을 네. 하는 거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엄정한 판결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. 맞아요.